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장 자체가 오늘은 그죠? 9월 선물 옵션 만기. 우리 보통 내 마녀가 날아다닌다 하고 어떤 결산이었는데 조금 약간 우려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CPI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이 잘못 잡히면 이거 좀 피곤해지지 않을까 약간 우려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보면 그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는 약간 올랐지만은 그래도 좀 한다 해야 되나? 그 정도 수치.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약간 막 이 정도는 예상했다. 그 정도였다는 거죠. 결국 뭐냐?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그죠? 오름세를 탔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요 정도는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고 또 거기다 보니까 뭐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어떤 근원 소비자 물가는 뭐 그래도 괜찮았다 이런 반응이죠. 그리고 어떤 유가가 그죠? 올란 것도 어떤 직접적인 소비가 아닌 그냥 그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이다. 뭐 이런 부분이 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감산이든 뭐든 유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뭐 마지노선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한 $100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바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그죠? 결산 어떤 선물 옵션 만기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외인의 어떤 그죠? 집중적인 매수로 뭐 지수도 뭐 나름 급등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선물 옵션이라는 건요, 이때 결산일 때는 내일하고 연결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 오늘 하루 할애했다 해서 내일도 그대로 연결될 것이다. 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판 승부거든요. 그냥 뭐 고스톱 한 판 치고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하고 연속성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네들은 그냥 그 어찌 보면요 개인, 외인, 기관 세 명이서 가위가위보 게임하고 같아요. 그런데 외인들은 항상요 개인과 뭐 기관은 거진 요즘 들러 거진 참여를 잘 안 하죠. 한번 개인들이 뭐 가이냐 바이냐 아니면 뭐 위로 오르냐 보합이냐 밑으로 떨어지냐 개인들이 취해난 포지션에 따라서 외인은 그 반대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가위바위보 하는데 먼저 개인이 뭐 내놨나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물 옵션은 트릭이 많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개인들이 다 팔았어요. 코스피 7,000억, 그 다음에 코스닥 한 2,400억, 선물에서 6,400억대 매도를 했고, 외인은 코스피는 한 5,100억 팔았습니다. 그 대신 그 코스닥은 한 1,300억 매수하고, 선물에서 지금 1조 조금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 기간이 또 코스피에서 뭐 개인과 외인이 팔한 어떤 코스피를 한 1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해서 다 받아주고 코스닥은 한 900억대 매수, 선물은 3천억대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피는 플러스 38, 코스닥은 플러스 16 이 정도로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일은 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급등했다 해서 내일 그대로 분위기가 이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외인들의 내일부터 또 외인들이 어디로 베팅을 하냐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 플러스 38 끝났으면 내일 마이너스 한 20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물 옵션의 트릭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물 옵션 만기일 때는 그 당일날의 움직임을 보고 안도해서는 안 된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지수는 뭐 대형주 위주로 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외인들이 집중 매수하니까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수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보면 그죠? 2차 전지가 반등을 막 모색을 했는데
뭐 포스코 시리즈는 그나마 좀 나았어요. 한 3%, 4%대 반등. 근데 또 뭐 에코프로 시리즈는 좀 그저그랬죠. 요즘 보면 그죠, 리튬 가격도 급락을 하고 또 중국에서 어떤 배터리의 엄청난 재고, 이게 덤핑 공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죠. 근데 어쨌든 2차 전지는 내일부터도 또 그죠, 계속 괴롭힐 것 같아요. 또 요즘 보면 그죠, 그 2차 전지 ETF 그거 인버스 계속 상품이 나오죠. 그 말은 그 2차 전지가 하락 배팅 이쪽으로 어떤 자금들이 몰리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2차 전지 에코프로 시리즈 광신도도 개인들이고, 그리고 2차 전지 ETF 인버스 매수, 집중 매수하는 것도 개인들이고, 그죠? 한쪽은 폭락한다, 한쪽은 다시 반등한다, 이런 쪽으로 배팅이라는 거죠. 이거 약간 특이한 현상. 그리고 보면 또 오늘은 그 초전도체 테마가 막 급등했다, 급락했다, 막 요동을 치죠. 이 부분은 저 어떤 그 유럽 학회에서 김현탁 교수님이 일부 어떤 발표도 하고 향후 뭐 논문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이런 발언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죠, 모든 연구기관의 언론에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뭐 실패다, 가짜다, 계속 연을 쏟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일 성공이라면 그죠, 엄청나죠. 혁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시장이 어떤 김현탁 교수라는 그분의 어떤 명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약간 그런 쪽이고, 뭐 이든 이러도 좋다, 그런 식으로 김현탁 교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이런 쪽으로 뭐 장투 아닌 장투식으로 결과는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고, 또 내일은 또 내일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밖에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그치면 또 날이 많이 추워질 거랍니다. 본격적인 또 이제 가을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도 우호적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죠, 보면 그동안은요, 어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으니까 확인하고 가자 해서 보유 종목만 지켜보면서 현금을 계속 유지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항상 위험이 찾아오면 쉴 때는 쉬어줘야 돼요. 위험이 찾아오는데 계속 베팅을 한다, 이거는 손실이 발생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쟁이가 주식을 할 때 1년 365일 주식을 100% 다 들고 있다, 그것도 풀베팅했어, 이건 확률적으로 커진 손실이다,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이래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요, 분산 투자, 분할 매수, 그리고 현금 유지, 이게 필수 무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오늘 그죠, 약간 그동안에는 어떤 장이라는 게 계속 끝없이 돌고 했거든요, 테마라는 게. 근데 오늘 뭐 최근에 보면 약간 재밌는, 그러니까 특이한 어떤 테마가 하나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테마가 시작됐다기보다는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요, 유럽에서 이제는 그 전기차에 의해서 보일러 있죠, 보일러. 뭐 가정용이나 산업용 보일러. 이 가정용이나 산업용 보일러를 규제를 하는 거죠. 여기도 문제가 있다, 오염을 시킨다. 그래서 이 석유, 기름 이런 걸 사용하는 보일러를 앞으로는 금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가 나름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 이 부분은 종목을 따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죠. 그러면 보죠. 여기 오늘 몇 개를 조사를 해놨거든요. 조사를 해놨는데 이거 여러 가지를 하도 많이 체크를 하다 보니까 어디 갔나.
찾다 보니 또 너무 많은 페이지에 기록을 하다 보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오늘 보면요, 그 어떤 그 유럽 이쪽에서 그 우리가 예전에요, 그 전기차가 이제 2025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그 기름을 넣는 이런 차들을 유럽에 못하게 한다. 그때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고 약간 어리둥절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규모는 작죠.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막 각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뭐 보일러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보일러라는 거는 또 수명이 길죠. 한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그동안에는 이 보일러가 특별히 이슈가 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테마로. 근데 지금 이번에는 약간 특이한 게, 첫째는 그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 보일러 금지 법안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는 이미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어떤 영국이나 덴마크 이런 데는 한 2025년까지, 뭐 프랑스는 2026년까지 어떤 기존의 기름 보일러를 다 폐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EA, 그죠? 국제 에너지 기구죠. 여기에서도 유럽 전역에 대해서 이 기름 보일러를 이제 쓰지 말자. 환경 오염시킨다.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각 나라에서 어떤 친환경 보일러나 히트펌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 이제 보조금을 어떤 지급을 해서 그 교체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죠? 어떤 테마라는 게 처음 적용되거든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모르겠죠. 시장도 모르고 반응도 뭐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일에 어떤 선물 옵션 본다고 여러 가지를 쭉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테마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종목을 쭉 뽑아놨죠. 그러면 이제 어떤 표면적으로 항상 그렇죠. 어떤 테마가 되면 대장은 항상 가벼운 애가 먼저 치고 나가죠. 히트펌프 같은 경우도요. 히트펌프는 어떤 그 일종의 장치인데 온풍이나 냉풍 이런 거를 건물이나 이런 데로 어떤 보급을 해주는 그런 장비죠. 근데 히트펌프 같은 경우 국내에 어떤 LG전자가 가장 어떤 대명사고,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 잘 아는 경동나비엔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덩치가 좀 있죠. 시가총액이. 그러다 보니까 별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요, 뭐 재무구조가 뭐 약간 그저 그렇고 도찐겠지,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개인적으로는 대승 파인텍하고 부스타 이 두 종목을 보고 있는데, 오늘 뭐 대승 파인텍이 한번 쭉 급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이런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어떤 이런 뭐 안 움직이는 종목이 갑자기 움직일 때는 그 종목을 보유하고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막 본전 생각에 무더기를 팔고 이러다 보니까, 만일 테마가 시작돼도 처음에는 한번 들떠났다 하면서 손바뀜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대승 파인텍은 한 징조를 보여줬고, 그리고 부스타라는 종목은 뭐 반응은 없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부스타 이 종목을 이제 그동안 그 전에부터 약간 보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보통 그죠,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어떤 그 지분 상속 문제도 있는데, 뜬금없이 제3자가 뭐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는, 그렇다고 엄청 좋은 회사다인데 지분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일단은 조금 사놨었죠. 사놨는데 물렸죠. 물려서 재미도 없고 너무 가벼운 종목이라서 뭐 지분 싸움이나 하면 모를까 하고 그냥 계속 방치를 해뒀는데, 최근에 유럽에 어떤 보일러 금지 법안 이게 이슈가 되니까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떤 급등 요소가 있다 싶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부스타 매출액은요 한 1,000억 되고, 실적은 뭐 그냥 뭐 약간 그저 그래요. 하도 작은 규모니까.
근데 유보율은 한 1800% 정도, 부채 비율은 22%. 뭐 부채는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300억대, 400억 조금 못 된다 봐야 돼요. 그 정도로 규모는 작은데 그 회사 전체 내역을 보면 나름 어떤 내실은 있어요. 알짜배기라는 거죠. 그 이 대주주는요, 기존의 대주인은 그 유씨가거든요. 그러니까 유씨가인데 그 유동근 외 14인이 그중 한 38%, 그 다음에 자사주 한 4%, 그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300억대 넘으니까 뭐 그 정도면 해도 완전 초품절주에 속하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최근에 그 아들한테 대주주가 어떤 상속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유동근에서 그 자제분인 유성엽 외 14명으로 변경돼 있죠. 그럼 그 14명은 또 뭐 아들, 딸, 친인척, 뭐 형제, 뭐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중소기업들 오랫동안 업력을 가진 알짜배기는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갑자기 그 어떤 그 개인주주라고 나와 있는데 뭐 지금은 보니까 무슨 가스, 도매업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이상기 외 2인, 그러니까 3인이죠. 3인이 심심하면 자꾸 이 지분을 사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큰 고배당을 주는 회사도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시총 뭐 400억이 못 되는 회사를 그죠, 지분을 계속 사서 나중에 팔아먹지도 못하겠죠. 그런데도 계속 사요. 근데 단순 투자라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지분이 17%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기존 대주주는 그 14명이 분산해서 갖고 있는 거죠. 38%. 그러다 보니까 이상기 외 이 사람들이 17%. 그러면 어떤 단발로 따져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회사하고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정도 추세면 잘못하면 이것도 지분 싸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흥미롭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이 뭐 시총도 어떤 300억대예요. 그렇다고 회사가 이거 완전 쓰레기 회사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세도 제대로 낸 적도 없는 회사고, 물론 뭐 상속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상속이 끝났고 어떤 지분 관계 싸움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유럽의 보일러 금지 법안이 지금 통과되고 어떤 기조가 되면서 어떤 보일러 이 업종의 어떤 새로운 테마 기조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부스타가 지금 주가 위치가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조금 뭐 사나 볼 필요성이 있다, 뭐 그래 보는 거죠. 뭐 FM은 경동 나비엔이 되겠지만 얘는 무겁고 재미가 없으니까 부스타 이런 종목은요, 뭐 많이 비중을 실으면 탈출하는데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그냥 없다 생각하고 뭐 적당히 묻어두면 지분 싸움일 경우는 또 엄청난 파급력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적대적 M&A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죠, 이 보일러 금지 법안이 어느 날 시장을 또 테마로 불지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그죠, 날씨가 가을 겨울로 접어들고 올 겨울도 그죠, 북극 한파가 몰아친다죠. 엄청나게 춥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보일러라는 이 업종이 지금 시기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스타라는 이 종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뭐 주식이 어떤 하는 사람들이 장이 좋든 나쁘든 100% 현금이라는 건 거진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래 영역이라서 아무도 모르니까 100% 현금을 시켰는데 급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정 수량의 어떤 주식은 항상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주식쟁이의 숙명입니다. 어쨌든 내일 그죠, 선물 옵션 만기 끝났고 뭐 어떤 CPI도 발표됐고 그래 되니까 내일부터는 또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2차 전지 악몽이 재발될지, 뭐 외인들이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면서 또 가을 장세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서 그죠, 느긋하게 해야 돼요. 현금 있다고 조바심 내고
막 설치면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손실이에요. 항상 개인 투자가는요, 매수는 배짱으로 해야 돼요. 안 사면 본전이잖아요. 안 사면 본전인데 말로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장이요, 금방 폭등하고 그런 일도 없어요. 그죠?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또 뭐 있습니까? 곧 명절이 앞에 있죠. 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고 경험이 없는 분들은 모를 것인데, 또 명절 장세 대응이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감안해서 그동안 주식 사지 말라고, 현금 들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고, 지겨워도 기다려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서 어떤 계좌를 불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지키는 거예요. 안 잃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식은요, 돈을 안 잃으면 결국은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돈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래 뭐 어떤 대주황 부스타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또 뭐 또 오늘 장 한번 정리해보고, 또 가을 장세 뭐 먹을거리 또 한번 쭉 분석해서 찾아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안전하다 전까지는 현금 비중 유지하면서 무조건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을을 기다리는 봄비가 찔끔찔끔 옵니다.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